안녕하세요. 이은정 산부인과 이은정입니다. 오늘은 산부인과에서 제일 많은 원인으로 방문하게 되는 질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환자분들이 뭐 큰 병이 생겨서라기보다 아래가 가려워요. 보통 뭐 냄새가 나요. 따가워요. 이런 기타 등등으로 오죠. 간단하게 오늘은 질염이 어떤 게 있고, 그래서 질염을 어떻게 치료하고, 그리고 질염이라는 게 우리가 치료라는 개념뿐만 아니라 예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개념에 대해서 몇 가지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병이라는 것이 생길 때 신체 부위에서 몸 안쪽, 복강이나 이런 몸 안쪽에서는 세균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납니다. 한 마리, 두 마리라도. 그런데 구강이라든지 코라든지 질 이런 데는 어떡할 거예요? 세균이 늘 버글버글한데, 그러니까 이 질이라는 거는 바깥쪽과 안쪽이 경계부에 있는 곳이에요. 이 질염이라는 것이 위험도의 차이인데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이게 원인이 세균이냐 아니면 곰팡이균이냐 뭐 바이러스냐, 이렇게 크게 세 개로 나누고요. 성관계를 통해서 반드시 오는 거냐, 성관계랑 상관없이도 올 수 있느냐에 따라 성맥의 감염이냐 그렇지 않으냐. 보통 가려워요. 분비물이 치즈 찌꺼기처럼 막 나와요. 그런 균들은 보통 곰팡이균입니다. 곰팡이균에 대해서는 곰팡이를 잡을 수 있는 항진균제를 쓰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분들은 뭐냐면 아래가 부었어요, 선생님 따가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보면 수포 같은 게 올라와 있는 그런 경우, 그래서 닿기만 해도 엄청 따갑고 궤양성으로 보이는 경우, 환자들은 따갑다고 못 느끼고 부었다고 하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부었어요 이랬는데 밑에 보면 하나도 안 부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궤양이나 이렇게 수포 같은 게 있는 헤르페스인 경우도 되게 많아요. 헤르페스가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항바이러스제, 원인균에 대해서 항생제를 쓸지 항진균제를 쓸지 항바이러스제를 쓸지를 결정을 해요. 그런데 각 균에 대한 항생제들이 다 달라요. 균을 찾아서 거기에 적절한 항생제를 써주면 치료인 겁니다. 그게 대한 맞는 약을 쓰려고 저희가 검사를 하는 건데, 보통은 이런 세균성 질염 같은 경우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균들이 여러 개가 같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을 한꺼번에 싹 치료를 해주는 게 중요하겠죠. 요즘에는 이 균 검사가 12가지 균들을 한꺼번에 쫙 검사할 수 있는 검사법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균에 대해서는 어떤 약을 쓰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끝났을까요? 이러면 질염 이제 치료 끝.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시는 안 생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감기는 선생님들이 항상 뭐라 그래요? 다시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하시고 예방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질염도 똑같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어떻게 생각했냐면, 항생제를 딱 쓰고 나면 끝나겠구나 생각했는데, 그러면 제일 쉬운 게 뭐예요? 우리가 검사를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여기에 예상되는 모든 균들에 대한 약을 팍 쓰고 그러면 이제 끝!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그 다음에 또 제발 된다고요. 그럼 그때마다 또 약을 쓰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그 원리를 생각해 보면 여기는 수많은 잡균들이 살고, 말하자면 많은 균들이 이만큼 살아요. 뭐 락토바실러스, 우리가 유산균이라는 좋은 균들, 우리한테 이로운 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여기를 약산성으로 유지를 하고, 이 균들이 많으면 이 균들이 상대적으로 자랄 수 있는 걸 방해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환경을 계속 유지해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성병균 같은 경우는 성매개를 통해서 확 들어왔어요. 그럼 걔네들이 들어올 때 양이 많겠죠. 그렇게 많은 양들이 쫙 들어오면 얘네들이 거기를 점령을 해버리잖아요. 그럼 걔네들의 증상에 따라서 막 증상도 일으키고 얘네들이 심해지고, 내가 이걸 충분히 잘 방어 못하면 자궁을 통해서 골반염증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이제 중요한 거고, 약을 한번 쓰고 얘가 해결이 되더라도 안에 생태계는 환경이 좀 많이 깨져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내가 면역력이 떨어지는 그런 컨디션 이런 게 계속 유지가 되면 또 재발될 확률이 높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얘들이 들어오거나 다시 재발하는 거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치료를 해야 완벽한 치료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인위적으로는 원래 진류상균 같은 거 먹잖아요. 진류상균도 그런 아이디어에서 나온 거예요. 걔네들이 이렇게 많이 차지하고 있으면 다른 균들이 들어와도 얘들이 충분히 방어를 할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얘네들이 많이 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분비물이 막 있다고 세정을 안으로, 질 안쪽부터 막 세정을 한다든지 소독을 뭐 과하게 뭐 한다든지 이러면 오히려 막 잘 생기고 있던 그 좋은 균들 같이도 다 이렇게 쓸어나가 버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잦은 세정이라든지 이 질 안쪽까지 세정을 막 하는 것도 별로 좋지는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유산균이나 얘네들이 자랄 수 있도록 뭐 질 유산균 같은 거 먹는 것도 도움되고, 유산균 질정을 쓰기도 하고, 감기 치료하고 똑같아요. 우리도 감기 걸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감기가 일단 걸렸고 증상이 심하면 약도 먹고 해야 되지만 얘가 이제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해요?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지면 빨리 미리 쉰다든지 비타민이나 이런 것들을 섭취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우리가 감기 예방의 일환이잖아요. 질염에 대한 예방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는 질염이 자꾸 생겨요, 방광염이 잘 생겨요, 이런 여성분들 하부 요로계 쪽에 문제가 생기면 내 컨디션부터 점검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분비물이 막 심하거나 가려워지거나 이렇게 할 때까지 놔두는 게 아니라 초기에 우리가 빨리 알아차리고 컨디션 관리를 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치료만이 아니라 예방을 하는 거,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거, 어떻게 보면 질염은 관리 차원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실 수 있는 거죠.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질염의 종류랑 그리고 간단한 치료 그리고 예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번에 의문점이 있거나 더 질문하실 거 있으면 그때 제가 다시 잘 정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네.